이단 신천지가 여러 지역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려고 시도하면서 지자체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고양시에선 신천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두고 경기도 과천과 고양시, 인천시가 신천지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1심 판결은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이단 세력이 교묘하게 침투해 현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각 교단 총회장들이 선교지 이단 확산 실태를 알리고 한국교회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인 한국 CBMC가 제51차 한국대회를 열고 일터를 통해 복음을 실천하겠다는 사명을 재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인천시와 경기도 과천, 고양 등 곳곳에서 기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려고 시도하면서 시민들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 고양시에선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두고 각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정치권이 거리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선 시민과 지역 정치인 600여 명이 모여 신천지의 지역사회 침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과 과천은 신천지가 아쉽게도 1심에서 승소했어요. 그러나 고양시는 1심에서 고양 시민의 역량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제 8월 28일 날 2심 결심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막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신천지와 고양시 간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용도 변경 허가 직권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의 항소로 오는 2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2심 재판부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했습니다. 고양특례시가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 안전과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분열된다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희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신천지 종교시설 입점 결사 반대의 뜻을 지켜내겠습니다. 인천 지역 주민들도 법원 앞 시위에 나섰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신천지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 리모델링 착공 신고를 불허하자 신천지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자체의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물포고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사회적 갈등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역마다 엇갈리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관련 소송에서 지역마다 1심 판결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재판에선 공익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데요.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형식과 절차에 관한 단순한 판단을 넘어 공공성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는 과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마트 건물을 사들인 뒤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해왔습니다. 과천시는 주민 불안과 교통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신천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역사회가 입을 공익상해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법원은 신천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천지는 10여 년 전 인천 중구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한 이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후 신천지는 해당 건물의 일부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해 중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지역사회에서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중구청은 착공 신고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신천지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건축법상 착공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민원이 들어오거나 종교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등 실체적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가 끝나 형식적인 요건 외에는 고려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고양 지역에서는 고양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신천지는 정체를 숨긴 채 개인의 이름으로 일산동구 풍동의 물류센터 건물을 사들였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건물의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축소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천지가 행정청을 기만했다고 봤는데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에 있어서도 공익상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싸움이 분쟁이 아니라요. 사실 어떤 특정 종교를 이루는 사람이 일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공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중점인 것이기 때문에 신천지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문화집합시설에서 종교 집회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이외에도 가정 파괴와 위장 포교 등 수십 년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입을 공익상의 피해로 고려하는지 여부가 판결을 가를 쟁점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행정적 다툼으로 보는 것이 아닌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고려한 판단만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한국계 이단들이 교묘하게 침투해 현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류 바람을 타고 이단이 침투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각 교단 총회장들이 그 심각성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소속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위기 신호를 언급하며 한국교회 선교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위기로 꼽힌 건 전 세계 선교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계 이단들의 활동입니다. 이들은 한류의 바람을 타고 현지에 교묘하게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1세대 선교사들이 피땀으로 세운 복음의 터전이 이단 침투로 분열되고 선교지 교회와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난 10년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각 교단 총회장들은 선교지 이단 문제를 이대로 간과한다면 앞으로 훨씬 더 큰 피해가 선교 현장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교단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선교 사명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모든 파송 선교사 단체에 선교지 이단 대처 교육을 의무화하고 최신 정보를 담은 공동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초교파적인 선교 사회가 중심이 되어 이단 대응 연합을 조직해 한국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가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인적 협력망을 구축하기를. 선교지 이단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건 한국 선교사들의 고령화였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평균 나이가 55세를 넘어섰고 20, 30대 선교사 비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겁니다. 10년 후면 선교지에는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만 남게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청년이 교회에서 더 이상 등을 돌리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청년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청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절대 명령입니다. 한국교회 해외 선교 현장이 여전히 수직적 관계 속에 외부인인 선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동반자 선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비전이 아닌 현지 교회의 요청,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 목회자가 되려 하지 말고 현지인이 목회하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이번 선교 시국 담화문을 통해 한국교회 선교 현장이 맡고 있는 중대한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하고 복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길 바랐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인 한국 CBMC가 제51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기독 실업인들은 일터를 통해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사명을 재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 실업인 2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기독 실업인의 CBMC가 개최한 제51차 CBMC 한국대회에는 기독 실업인들이 참가해 일터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 한국대회 주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로 정했습니다. 한국 CBMC 최범철 중앙회장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주제는 지배의 선언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회복하라는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떤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으면 쓰겠다. 그런 취지. 전국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일터와 가정,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더 힘있게 발휘해 나가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굳건하게 하고 또 나누고 또 이렇게 외부로 또 발산하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목적으로. 올해 대회에는 몽골과 미얀마, 일본, 중국 등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실업인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사업하며 선교사의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CBMC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공황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극심할 당시 기독 실업인들이 기도로 극복하자는 의미로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시작해 일터 사명을 다짐하며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CBMC 회원들은 일터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한국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청주서지방회가 이제 다시 새로운 심령으로를 주제로 연합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천제일교회 안정균 감독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제44회 전국장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자녀 되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기장 박상규 총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광복 80주년을 맞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만드는 주역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감리교 남부연회 청장년 선교회가 대전 제일감리교회에서 복음통일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감리교 청장년 선교회 전국연합회는 1994년부터 복음 통일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1개 연회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대전 은행동에서 열리는 대전 목요 찬양 예배가 대전 영시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사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이곳이 막 정말 사람들로 막 지금 와글와글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시축제에 우리 목요 찬양도 좀 찾아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편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대전 목요 찬양 집회는 오는 11월에 대전하 찬양하라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제1감리교회가 경북 울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여행엔 청장년 40여 명이 참여해 평해감리교회와 구산중앙교회를 찾아 마을회관 전도 등으로 지역 섬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운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